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 출근하는 분이 안 계신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이제 밤에 글로벌 라이브 할 때도 네. 보면 그때는 꼭 많아요? 없는 시간에만 제가 방송을 합니다. 아, 그러네요. 사람이 밤에도 없어요. 사실 예. 많이 없잖아요. 예, 사람이 네. 한두 분 지나갈 정도가 단데 사실 좀 이른 시간이야 너무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네.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혹시 여도원 앵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 예, 저희 여의도 IFC몰에서 더현대로 지나가는 그 지하 통로에 오시면 직접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도 안 오시면은 제가 네. 민망하잖아요. 이 시간에 오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아이고, 쉽지 않죠. 여러분 네. 추우니까 네. 따뜻하게 그냥 라이브로 시청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만나보죠.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지금 사실 이전에 한 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쯤 네. 또 더 안 좋았던 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쯤이 좀 시장 분위기 좀 너무 하락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네. 것 같고 뭐 3대 지수 모두 그 거의 고점 부근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저희가 9월에서 10월로 넘어오는 시점에 걱정을 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이슈들이 일단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모습들을 좀 나타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자연스럽게 어닝 시즌으로 연결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어닝 시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 좋다 이거죠. 네, 그 전에 걱정했던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일단은 여름철에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들,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또는 외부적으로는 이제 국제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자체도 여름 들어서 상당히 좀 플랫한, 그러니까 정체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약간 상반기까지 좀 세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약간 슬로우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좀 됐었는데, 지금 좀 다시 또 연말로 가면서 네, 은희들 저희가 뭐 연말 랠리, 산타 랠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좋은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게 뭐냐면 기업 S&P 500을 우리가 흔히 많이 보니까 이익 성장률과 주당 순이익 추이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여름 시즌에서는 약간 슬로우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쵸. 지난주 금융주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미국의 어닝 시즌이 됐고 오늘 장 마감 후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발표를 했죠. 지금 이제 주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익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트 자체가 지금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익이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는 만큼 시장도 지수가 확실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제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이제 분기별 실적을 이제 봤을 때 뭐 3분기는 기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뭐 그렇죠. 이미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를 이제 여기는 넣지는 않았는데 지난해 2분기 이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시장 예상치,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익 성장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시장 예상치를 계속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90%가 이익이 증가하는 S&P 그렇죠. 500 기준으로 예,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이거든요, 솔직히. 어마어마한 기록이 그게 이제 증시에 반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성장률이 계속 이어질 거냐? 솔직히 뭐 불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왜냐하면 작년에 기저효과가 분명히 좀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 이제 그런 게 자연스럽게 3분기, 4분기로 오면서 또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슬로우 다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수준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안 좋아지면은 이제 좀 위험해지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수준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과 같이 보인다라고 하면 시장은 또 거기에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자료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S&P 500 업종별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IT, 우리가 잘 아는 빵이라고 하는 예, 기업들, 빵. 그리고 넷플릭스라든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테슬라도 뭐 지금 거의 다시 한번 고점 부분까지 또 왔고, 네, 그런 상황이고, 오늘 또 호실적까지 발표했기 때문에 그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국내 서학개미 엄청 투자자들이 많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방긋 웃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주가 상승세가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 또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시클리컬이라든지 이런 쪽 이제 다우 지수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에너지나 금융, 부동산 이런 쪽도 올해 또는 연간 기준으로 보면 퍼포먼스가 탑이에요. 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저희가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5% 정도 하락을 했지만 10월 들어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정고점까지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업종별 등락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 지금 상승 위주로 돌아선 거는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네. 말씀해 주셨지만 역시나 네. 이래나 저래나 실적, 그렇죠, 이익 부분에 실적이죠. 다 예, 포커스가 맞습니다. 있는 네. 거네요. 네. 그렇다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또 보는 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닝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네네. 있는 게 이제 저 자료 화면에서 이렇게 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익이 결국에는 이제 주가라고 하는 거는 여러 팩터들이 있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역시 이익이라고 하는 네. 부분이잖아요. 봤을 때 연초 대비 현 시점에서 각 업종별로 주당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좀 나타낸다라고 보면 S&P 500 기준으로 한 47% 정도 연초 대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보셨던 뭐 소재, 산업재, 금융 이런 쪽이 뭐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고 좀 특이한 게 있죠. 에너지가 빠져 있습니다. 에너지는 작년에 실적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고 증가율로만 따지면 거의 1,50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500%요? 네. 오, 그게 대단. 이제 예. 근데 저희가 그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예, 이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계산을 예, 못하니까 예, 예. 그냥 흑자 전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업종별로 영업이익률을 보면 원래 에너지가 연초에는 마이너스 20% 정도였는데 요게 지금 마이너스 1%까지 주로 한 19%포인트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이 두 그래프 중에서 한 가지 참고하실 게 유일하게 이익 증감률도 좋지도 않고 영업이익률도 꺾인 섹터가 있어요. 유틸리티입니다. 아, 네. 유틸리티. 유틸리티만 유독 지금 좀 네.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회색이 네. 연초고 주황색이 현재인데 이게 회색이 조금 더 높은 게 안 좋은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유일하게 유틸리티 네.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 그러면 항상 이제 투자자들은 다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이 더 좋아야 될 텐데. 그렇죠. 네. 다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텐데 이거를 이제 수익성과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네.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요 중간이 S&P 500이거든요. 요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요 네 개의 면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네. 요 네 개의 면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어느 쪽이 좀 좋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평균 대비 수익성도 높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쪽이 바로 이 흔히들 이제 2, 4분면 쪽, 이 좌측 상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의아해하실 수가 있어요. 왜? 왜냐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자료를 보면 헬스케어라든지 필수 소비재 이런 쪽은 올해 가장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 네. 않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소비재 쪽 중에서 필수 소비재 쪽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수요와 좀 소비 수요와 좀 연관을 지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 말고 어제 실적 발표를 했던 프록터앤갬블 P&G라고 하는 기업의 어닝스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기업 설명회죠. 이 어닝스콜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어닝스콜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뒤에 보시면 지금 자료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지금 미국 서부 항만 쪽에 이런 트래픽 상황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네, 네. 이게 불과 2주 전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선박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초록색. 하역과 선적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선박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물론 10월 초이긴 하지만은 주요 S&P 500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설명 같은 P&G가 했던 기업 설명 같은 어닝스 콜을 가졌을 때 앞으로 너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문제가 이 공급망 이슈라든지 임금 인력 부족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이 기업들이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제가 P&G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러한 비용, 물류비라든지 또는 인력 이런 비용들 같은 경우가 지난 전분기에서 발표했던 것 대비 한 20%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위험이 증가할 거라고. 그래서 실적은 좋았는데 어제 주가가 좀 약세였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다 기업이 온전히 떠안을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비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네.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가격을 올리게 되는. 그러니까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 어떤 거냐, 어떤 섹터고 어떤 기업이냐라고 봤을 때 특히 이 필수 소비자 쪽은 좀 더 그럴 여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필수 소비자 섹터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연초부터 이 어닝 컨센 자체가 계속해서 좀 하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 하반기 지금 시점부터 다시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 소비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지난주에 금융주 실적이 정말 잘 나왔어요. 네. 네. 잘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단면을 좀 뜯어서 보면 지금 자료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지난 3분기 상업은행들의 카드 사용 금액을 좀 보면 이 작년 대비로나 2019년 대비로나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용카드를 열심히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연말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미국 GDP의 70%는 소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는 모두들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할로윈데이라든지 그리고 11월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12월 크리스마스라든지 달마다 돈 쓸 일이 계속 있네요. 있죠. 이제부터 돈을 엄청나게 쓸 겁니다. 네.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여기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올해 할로윈 소비 지출 계획이 얼마만큼 있으세요라고 하는 서베이를 이제 매년 하거든요. 네. 뭐 중국의 춘절처럼 계속 합니다. 그랬을 때 역대 처음으로 100불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2005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이 73달러였어요. 73달러였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대비했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지난 16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4%밖에 되지 않는데 당장 작년에도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할로윈 때 돈을 쓴다라는 게 뭐 커스튬 사는데 돈을 쓴다라는 건가요? 그런 아니면 뭐 의상, 호박 사고. 선물 등등등 상당히 분야가 다양합니다. 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는 좀 올해 좀 부진했던 이런 섹터에 좀 더 앞으로는 반영이 될 가능성도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혹시 그 아까 필수비제 기업 프록트 앤 갬블 같은 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일부 제품 가격을 올려갖고 회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상당히 그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매출에도 영향이 있고 또 소비자가 비싸진 거죠. 다른 브랜드. 예, 다른 거 살까 이런 생각하면서 뭔가 매출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여기 나쁘게. 올리면 딴 데도 예. 또 따라서 쓱 올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근데 네. 아까 얘기했던 꼭 프록트 앤 갬블을 꼭 이거 써야겠다. 나는 꼭 이 면도를 써야겠다. 나는 꼭 이 치약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을까 싶어하고 저는. 그런가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흔히들 퀄리티 네. 주식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면도기를 쓰면 전 하나밖에 안 쓰거든요. 딱 저도 그거. 다양한 분들 뭐 시크나 도르코 말해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쓰긴 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섹터라든지 산업 네. 또는 뭐 제품이면 제품, 서비스는 서비스 그런 쪽에 상당한 바게닝 파워를 갖고 있고, 네. 충성 고객들이 고객들의 많아지는 거죠. 로열티가 상당히 높은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전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S&P 500대 기업이라고 네, 보시면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한 소비 수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은 그렇다면 그 안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더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 법한 그런 기업들이나 섹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계속해서 필수 소비재 쪽으로 더 기우는 건가요?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네. 뭐 이게 당연히 국내 투자자들은 그로스 스타크 네. 성장주를 좋아합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지금 사각개미들이 보유하고 있는 10대 종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있고 네. 이제 다음 투자 아이들을 좀 고민을 해볼 때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린 거고 네. 또 하나 제가 준비한 거는 뭐냐면. 실제 올해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미국 그 개인 소비 지출 중에서 이제 세부 항목별 이제 움직임을 보면 뭐 저희가 내구재나 비내구재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전제품 그러니까 교환 주기가 그렇게 길지 않은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비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소비 수요가 네, 아주 강력하고 전방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 안에 뭐 그런 OTT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뭐 그런 항목들도 좀 이제 구체적으로는 좀 한번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서비스라고 하게 되면 뭐 식당 가서 쓴다라 하는 건지 네, 온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좀 부정적인 이슈가 사실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용 쪽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간이 될까요? 고용까지 네,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실제로는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네. 원래는 그 저희 지난 장중에 네네. 미국 장중에 국내 업체들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 좀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은 고용을 버리고 네. 종목으로 가죠.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빠른 하겠습니다. 선택. 네. 아까 그 노바백스 관련해서 혹시 이제 아까 어제- 얘기하긴 했었지만 네. 네, 주가가 좀 크게 급락을 했죠. 네.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기술 이전을 받아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할 예정이었고 그 일부분을 국내에 또 공급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속 노바백스가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딜레이가 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왔던 얘기는 이제 품질과 관련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제조 공정으로 따지면 수요를 못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예 못하지는 않을 건데 아무튼 이 노바백스가 지금 이런 이슈에 좀 있다. 그리고 특히나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지원을 받았어요. 뭐 파이자나 모더나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그 기업들 못지않게 상당한 자금을 지원을 받았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국제 백신 이제 하는 그 코백스라고 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에도 지금 노바백스가 상당한 물량을 댈 예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딜레이 될 가능성도 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약간 오늘 약간 주가의 부정적인 네, 이슈라고 좀 약간, 보면 네. 되겠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방크에서도 투자 의견을 약간 하향을 했어요. 네. 목표 주가는 유지했지만 하향을 했는데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얘기했던 게 제가 매출 비율, 그 PSR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우리가 봤던 것 대비 좀 고평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물론 그게 다 맞는 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좀 넷플릭스가 최근에 좀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전에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유료 가입자가 얼마만큼 늘어났냐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따졌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게 또 매출에 반영이 될 여지가 또 있기 때문에 뭐 오징어 게임 같은 메가 히트작이 매월 매 분기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모빌리티 측면에서 보면 포드 관련한 내용이 좀 나왔어요. 네. 포드는 국내에서는 SK 이노베이션과 좀 연관이 되어 있죠.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포드하고 전략적 제휴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좀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포드, GM 지금 상당히 좀 전방위적으로 뭐 테슬라도 뭐 마찬가지지만 기존 전통 완성차 업체들이 좀 상당히 발빠르게 변화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포드가 전기차에 대한 뭔가 좀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현재 지금 반도체 칩 부족 때문에 차가 좀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못 만드는 거하고 더하기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부딪히면 어떤 게 더 점수를 더 줘야 될까요? 저희가 못 만드는 거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 더 크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용될 못 거니까. 만드는 거는 만들어질 거니까. 이혼될 거니까 네. 판매는. 못 만드는 만들어질 건 거니까. 얘네 문제만 다 같은 문제니까. 같은 문제이고 예, 예, 예. 만들어질 거니까. 만들어질 거니까. 예. 그렇게 큰 문제는 긍정적으로. 아니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네.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에너지 가격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린 인플레이션 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태양광과 관련해서 어젯밤에 뭐 펄솔라라든지 솔라이치 이런 회사들의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미국에서 이 태양광 관련한 이제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양광 관련한 주식들의 그 투자 등급 투자 의견을 대폭 좀 하향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고 대표적인 그 태양광 ETF가 있어요. TAN 탄이라고 탄, 하는 예. 요 같은 경우도 1.1%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올 진짜 이 탄 ETF는 그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들 이제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신데 좀 뒤늦게 이 탄의 상승에 올라타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부정적인 그렇죠. 마이너스가 실제 계속 났을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네.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이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그쵸. 좀 보였었고 뭐 탄뿐만 아니라 팬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린 에너지 쪽에 투자하는 클린 에너지 쪽에 투자하는 뭐 ICLN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같이 좀 좋아졌고 그 안에 또 이런 그린 에너지 쪽에서 이제 수소 관련한 부분들도 좀 상당히 각광을 받고 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툭툭툭 이제 사라지면서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실제 뭐 아시겠지만 요거는 그린 에너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 그쵸. 해소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작은 정부보다 이제 큰 정부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네. 그린 뉴딜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시차가 걸리는 부분이었고, 그럼요. 네. 그렇게 갑자기 탈탄소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내일부터 석탄 할수 발전 없잖아요. 줄여버리고 뭐 줄이고 이러다 그쵸. 보니까 뭐 중국이 또 갑자기 뭐 그런 이유도 하나의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 분야에 제 친구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둘이 관심이 많아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는 관련된 ETF를 사실 모아갈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20년 봤을 때 모아갈 수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좀 아쉬워요. 주가의 움직임이. 주가 움직임이요? 네네. ICL은 지금 그 고점 대비 약 30%가 밀려 있는 그런 네네. 모습이갖고 지금 쌀 때 주식 기회인 모아가야죠. 거죠. 워낙 또 돈이 많으시고 해서 네. 충분히 이제 주가를 좀 그렇습니다. 부양하지 않을까 오늘부터 기대해 자, 보겠습니다. 배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증권 김석관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